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돌싱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한 지 1년 만에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냈어요. 참 다행인 건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 후 제 삶에만 집중한 지 4년, 슬슬 외롭고 사랑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싱 카페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카페를 통해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만나게 된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6개월쯤 만났을 무렵 알게 되었어요. 4살 된 딸이었는데 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데이트할 때 자주 아이와 함께 만났어요. 어린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남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아이에게 정이 참 많이 갔어요. 제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라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유독 그 아이에게만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중간에 남자와 오해가 있어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연애하게 되었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는 남자 없이 그 아이랑 둘이서만 추억을 만든 적도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 더 애정이 생겼고요. 남자는 미워 보일 때도 그 남자의 아이는 왜 이리 예뻐 보이는지 가엾다고 여기거나 하는 마음에 눈길이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감정이었어요. 저는 심리상담사인데 이혼 후에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를 취득했어요. 학회에도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자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꽤 잘 되었어요. 연애 초기에는 작게 식당을 운영한다고만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 식당에 가서 보니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손님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어 앉을 곳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밑바닥부터 시작해 그렇게 맛집으로 이름을 날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목표가 체인점을 내는 것이었는데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결혼은 제가 배우자에게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남편 같았어요. 거기다 아이와의 관계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저도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꾸 보고 싶다는 감정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재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덥석 혼인신고부터 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서 고심 끝에 결정했어요. 새 가정을 꾸리는데 아이까지 있으니 새로 살 집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되어 정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염려하셨어요. 아무래도 초혼이 아니니 더 걱정이 되었겠죠. 부모님께서는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조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남자가 혼자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께 이 남자의 진가를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봤던 남편의 진가는 솔직하고 자신의 일을 끈기 있게 하는 모습이었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대하는 모습도 참 다정했고요. 그런데 재혼식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남편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식 하루 전날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친할머니는 너무도 애틋한 사람이었기에 미룰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은 어렸을 때 친아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자신의 엄마와 둘이 지내다 나중에는 친엄마까지 자신을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부모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 바로 남편의 친할머니였다고 해요. 남편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치 친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도 가슴 아파했고 장례식에 며칠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남편이 애도 기간을 1년으로 잡고 1년 후에 재혼식을 꼭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존중하기에 흔쾌히 그러기로 했어요. 이미 혼인신고도 한 이후고 앞으로 쭉 함께할 건데 재혼식이 조금 미뤄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 부모님께서도 재혼식을 미루는 것보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주셨어요.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제 친정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이제 자신이 모실 부모님은 장인어른과 장모님뿐이라고 앞으로 살면서 정말 잘 모시겠다는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신의 슬픈 감정을 숨기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 때문에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크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낸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운이 좋게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그 후부터는 조금씩 풀어졌어요. 저는 이사 전 일단은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비록 재혼식은 안 올린 상태였지만 가정을 꾸려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도 소중했어요. 남편과 가족이 된 순간부터 이미 제게는 딸이 생겼기에 오매불망 2세가 생기기를 기다리며 노력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고 그저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만이었어요. 힘든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그 시간도 너무 뜻깊고 퇴근하고 아이와 손잡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챙긴 후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그 시간까지도 너무 마음 따뜻했어요. 남편도 저와 딸을 위해 정말 노력을 해주었고 딸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너무도 잘 따라와줬고 제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을 항상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곤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매일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치우는 게 꽤 힘들었어요. 평일에는 가볍게 치우는 정도가 다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몰아서 청소를 하곤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퇴근하고 오면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직업상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고 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니까 퇴근할 때가 되면 정말 기가 다 빨려서 오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몸을 써야 하니 체력이 다 소진돼서 밤 늦게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보다는 아이에게 더 집중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생활했어요. 저를 엄마처럼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친엄마가 아니기에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와 거리가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도 이런 제 마음도 잘 알고 자신이 평소에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되려 제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어느 날부터인가 깨끗해졌을 때 남편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내서 집을 치워주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 상태로 봐서는 남자가 가볍게 치웠다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여자의 손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청소를 여자들처럼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는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제 남편은 그렇게까지 세세하지는 못했어요. 뭐를 하든 좀 투박한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자기야, 집이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는 걸 느꼈는데 당신이 청소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고 느꼈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집 깨끗해졌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 어? 갑자기 가사도우미라니? 나랑은 따로 상의하지 않았잖아. 상의했으면 당신은 분명 나한테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거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상의를 할 수 있었겠어. 당신 직장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럼 가사도우미 고용한 뒤에라도 귀뜸 좀 해주지 그랬어. 가사도우미 고용했다고 하면 당신 성격에 분명 미안해할 거잖아. 당신을 너무 잘 알아서 쉽게 말하지 못했어. 미안해. 미안하긴 내 생각해줘서 그렇게까지 해준 건데 난 너무 고맙지. 자기야 고마워. 휴,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요리나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 우리 알이 살뜰히 챙겨주는 것만도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감동을 했어요. 워킹맘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이기는 하지만 저 역시 제 딸로 여기며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만큼은 갖기에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제게 감사라는 표현까지 써주는 남편이 새삼 더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퇴근 후 아이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하니까 훨씬 생기도 돋는 것 같고 기운도 차려져서 좋았어요. 아이도 집이 너무 깨끗해서 꼭 새 집에 이사 온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했다니까요. 아이가 봐도 그 전 집은 상당히 누추하고 지저분했던 거겠죠. 남편도 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깨끗하니까 확실히 기운이 덜 빠진다며 좋아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의 그런 모습에 더욱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해가 지나고 재혼식을 올릴 날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처음도 아닌데 어찌나 긴장되던지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재혼 전날 밤을 보내던 중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의 주체는 5살이 된 제 딸이 제게 해준 귓속말이었어요. 엄마한테만 보여줄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공주가 아빠 몰래 엄마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궁금하다. 사실 내 침대 밑에 어떤 여자가 있어. 신기하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침대 밑에 여자가 있다고? 저는 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침대 밑에 사람이 있다니요.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라고는 저 남편 아이 이렇게 셋이 전부인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상상만도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아이를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현관엔 여자 신발로 보이는 신발조차 없었던걸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헛것을 봤나 싶었어요. 하지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걸터 앉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죠. 그리고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침대 밑을 봤는데 이불이 구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불 때문에 안이 다 보이지 않아 그 이불을 잡아당겼고 이불을 젖힌 순간 어떤 사람과 눈을 딱 마주쳤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러자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이 제게 진정하라고 다독이며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침대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하지만 정체를 알고도 쉬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대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냐며 침대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 물었고 엄마는 제 질문에 갑자기 펑펑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왜 이렇게 발각된 건지 그동안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온 거야? 아니, 연락도 없이 와놓고 왜 딸 침대 밑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 시골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인데? 딸, 내가 왜 이렇게 발견된 건지 이야기할게. 실은 네 남편은 내가 여기 들락날락하는 걸 모두 알고 있어. 네 남편 때문에 하게 된 거거든.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엄마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남편 때문이라니. 뜸들이지 말고 얼른 이야기해봐요. 엄마의 말은 이랬어요. 엄마는 남편에게 약점이 잡혔고 남편이 그 약점을 들먹이며 엄마를 부려먹기 시작했던 거였죠. 남편이 하도 저한테 얘기한다고 협박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수모를 당했던 거예요. 어떤 약점이었냐면요. 엄마가 모임이 있어 올라왔던 날 하필 모임 장소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엄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위라고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남편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임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남편의 식당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엄마의 친구 한 분이 엄마가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이 커지게 된 것이었죠. 엄마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분께서 자신의 아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투자를 해주기를 부탁한 것이었어요. 엄마의 말대로라면 요즘 트렌드와 부합한 업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 함께한 정도 있고 엄마도 그간 열심히 모아둔 종잣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 중이던 터라 지인분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꾸며낸 거칠애였던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스타트업은커녕 사업에 발을 전혀 담그지 않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것이었어요. 엄마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지인분께 연락했지만 그 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 사실을 제게 꼭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엄마는 유난히 남말을 잘 믿어 보이스피싱을 그 전에 2차례나 이미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와 다시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 약속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기를 당한 일이 생긴 것이었으니 엄마는 제게 숨기고 싶었던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남편이 모두 듣게 되었고 남편도 엄마가 겪었던 금전적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빌미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엄마는 이 사건을 남편에게 들킨 후 시골에서 올라와 10평짜리 고시원에서 살며 남편이 하라는 것을 고지 곧대로 따랐던 거였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죠. 거기다 남편이 저와 남편의 재혼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 그리고 네 남편이 재혼을 결심한 이유를 혹시 알고 있니? 재혼을 결심한 이유? 그야 사랑하는 사이니까. 거기다 아리도 날 잘 따르는 게 고마워서 그런 거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 네 남편이 너랑 재혼한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딸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래.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구나. 우리가 네 남편한테 속았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엄마 말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딸을 키울 보모가 필요해서 나와 결혼을 했다는 거야? 남편은 엄마의 약점을 잡은 후 우습게 보고 대하는 것도 막 대했지만 말도 가려하지 않은 듯 했어요. 저와 결혼한 이유가 사랑해서가 아닌 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어떻게 장모인 제 친정엄마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죠? 남편 놈은 우리 모녀를 자신과 딸의 수발을 들어주는 하인, 시녀, 수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저는 이런 남편의 생각과 행동 모두 참을 수 없었고 그 일을 철저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참으면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건데 저와 제 엄마를 기만한 남편의 태도를 그냥 넘길 수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철저히 박살내기 위한 명분을 모두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가장 통쾌할까 고민하던 중 남편의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고등학생인 여자아이가 떠올랐죠. 그 고등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그만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평범한 이유는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에게 어렵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심리상담사이다 보니 직업상 특성이 이 상황에서도 발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있었던 말하기 어려운 일들도 다 털어놓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고등학생에게도 통했던 거죠. 한참을 엉엉 울던 애가 진정이 되고 나서 그간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여학생도 남편에게 약점을 잡혀 노동을 갈취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있던 약점은 남편의 가게에서 돈을 훔쳤던 거였고요. 남편은 그 아이가 식당에 돈을 빼돌린 것을 자신만 혼자 몰래 알고 있다가 절도가 몇 건 더 쌓인 뒤 그 사실을 터뜨려 아이에게 콩밥을 먹이겠다는 등 네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 그런 식으로 지저분한 협박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콩밥 먹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시키는 대로 군소리 말고 하라고 갑질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노동값도 받지 못한 채 남편이 부려먹는 것을 다 따랐다고 해요. 비겁하고 치사한 남편 놈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의 약점을 잡아 그 상대에게 갑질을 일삼았던 거죠. 그 어린 아르바이트생은 하는 수 없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감내했던 거고요. 그 학생은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냈겠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그 사실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외에도 남편 놈이 그 여학생에게 문자를 보내 치근덕대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추가로 고소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저장해 놓은 문자와 남편 식당에 있던 CCTV를 통해 모든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더럽고 상스러운 남편과 더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친정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분노에 가득 찬 제 아버지는 최근 연락이 되어 계속 만나왔던 시아버지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남편의 실체를 모두 폭로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던 시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에게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잘못이라며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버려두고 아내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더니 저놈이 삐뚤어진 것 같아. 이게 다 자식 농사 망친 내 잘못이지. 정말 미안하구나. 저를 예뻐해 주신 아버님 마음은 너무도 감사하지만 저는 남편과 더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고 느낄 만큼 화가 나 미치겠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런 아들을 두고 어떻게 이혼에 대해 알가불가 할 수 있겠니? 네 뜻대로 하려무나. 그저 나는 너에게도 못난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었단다. 용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도리지 않겠니? 그동안 제게 마음 써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아버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남처럼 그렇게 지내길 원해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 아무리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아버님이라고 하더라도 전처럼 대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죠. 어차피 이혼 소송이 끝나면 완전히 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혼 중 가장 가슴 아프고 너무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다 끝난 마당에 뭐가 또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남편의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금방이라도 뺨을 타고 흐를 것처럼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는데도 그 어린 게 눈물을 꾹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저를 따라가면 안 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고작 5살의 나이에 이 아이는 이별이라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식을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라는 표현 대신 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여기며 사랑을 쏟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저를 따라가고 싶다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는지 남편은 그것을 기회 삼아 애를 저에게 키우라고 하며 아이를 가지고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리가 당신이랑 가고 싶다고 한 얘기 들었지? 그래, 아리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더라. 당신이 데려가. 내 딸이지만 네 자식이나 다름없다며. 자식이 엄마 따라간다는데 설마 내치려는 건 아니지? 뭐? 지금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잖아. 당신이랑 부부의 연을 끊는 거야. 남남이라고.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간다는 게 쉬운 줄 알아? 어려울 건 뭔데? 너 알아서 해. 네가 데리고 안 가면 확 보육원에 보내버릴 거니까 선택은 네가 해. 네가 엄마로서 역할을 끝까지 해줄지 아니면 보육원에 가서 부모 잃은 애로 자라게 하던지. 그래봤자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상처밖에 더 받겠어? 넌 진짜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구나. 네 딸이야. 네 친자식이라고 이 무책임한 놈아. 자기의 친자식임에도 제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보육원에 맡기겠다며 정말 끝까지 치사하고 더럽게 굴더라고요. 이런 사람에게 딸을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에 저는 더더욱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 중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건 제 뱃속에 남편 놈의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참, 세상 사는 게 이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을 줄이야.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결심이 섰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친딸을 제가 입양했고 뱃속의 아이 또한 혼자 보란 듯이 잘 키워보겠다 다짐했어요. 다른 분들 눈엔 제가 미련해 보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남편과 함께하는 것도 절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좋은 결과를 안고 끝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위자료는 물론 두 아이의 양육비까지 제게 주어야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왜 양육비를 주어야 하냐고 반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닌 법정에서 차근히 설명해 주더군요. 자신의 친딸을 보육원에 보내려는 못된 사람에게 아이를 키우게 할 수는 없으니 아이가 잘 따르는 제 선택을 응원한다고요. 그러니 티끌의 양심이 있다면 양육비로라도 아버지의 노릇을 조금이나마 하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많은 위로가 되고 또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이 남긴 두 아이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 부모가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것을. 저는 이 생각에 저라도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 해낼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 이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겠다. 제 자신과 약속했거든요. 제 결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제게 아이들의 전 남편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고 사는 건데 괴롭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땐 참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언제나 같았기에 이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이 아이들이 없다면 저는 아마 더 힘들 거라고. 이 아이들이 있어 제가 사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전 남편에게서 더 못 벗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전 남편의 아이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았겠죠. 뱃속의 아이도 아마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저를 믿었고 그렇기에 제 선택도 믿었던 거예요. 후회는 없냐고요? 제 인생이 아이들로 인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후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아이들은 인생의 이막을 펼쳐준 기회이자 치졸한 사람에게서 벗어나 평생 저만의 편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아이들은 제게 값지고 소중한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후회라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앞으로의 제 삶이 조금 더 파란만장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그리고 그만큼 멋있어질 거고요. 저는 아이들이 바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곤 해요. 전 남편, 너는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일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네가 아닌 날 쏙 빼닮아 너무도 잘 커간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당연히 저도 저의 부모님께는 소중한 자식이기에 제가 힘들지 않길 바라셔서 많이 걱정하셨죠. 하지만 언제나처럼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저분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요? 참 인생이라는 게 매번 반전이 있어 참 재밌죠. 전 남편은 이혼에 남은 자식도 없고 자기 인생에 날개라도 단 듯 홀홀 나는 일만 남았다고 신나하더니 알바생의 노동착취로 벌금형 및 그간 밀린 노동값까지 모두 돌려줘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알바생에게 치근덕 냈던 것까지 형사소송을 통해 벌을 받게 되었죠. 거기다 제게 준 위자료에 두 아이의 양육비까지 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돈 나갈 일은 많아졌는데 전 남편의 식당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퍼져 함께 일을 하려는 직원도 잘 구해지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까지 겪게 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식당이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나중에 다 망해 기댈 곳이 없어지고 나서야 제게 찾아와 자신이 잘못했다며 아이들의 아빠인데 자신을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이 아이들 볼 낯이 없다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테니 해프닝이다 생각하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더라고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전 남편이 제게 찾아와 그런 것을 알게 된 딸이 아빠를 받아준다면 자신이 이 집을 나가겠다며 철저히 거부했어요. 물론 받아줄 생각도 눈꽃만큼 없긴 했지만 아이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니 저는 더욱더 전 남편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전 남편은 뻔뻔하게도 그런 제 딸에게 원망스럽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전 남편의 인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게 딸을 떠밀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자신을 거부하는 딸을 원망하다니요. 저는 전 남편에게 여전히 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생각보다 끈질기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까지 찾아갔으니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께 자신의 오만했던 행동 그리고 친정엄마를 기만했던 건 모두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정말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싶다며 자신을 한 번만 더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났어요. 왜냐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에도 자신이 뭘 그리 잘못했냐며 그러게 누가 자신에게 약점이 잡히랬냐고 콧방귀를 꼈었거든요. 제 친정 부모님은 다시 찾아온 전 남편에게 재수 옴붙으니 썩 나가라며 내쫓고 소금을 한 바가지를 남편에게 흩뿌려 버렸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받은 대우에 화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결국 고성방가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 손에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자존심도 없는지 전 남편은 몇 번 더 저와 아이들을 찾아왔어요. 아이를 설득하겠다며 시간을 벌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완강했고 심지어 둘째는 자신의 아빠임에도 곁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더는 불안하게 만들 수 없어 전 시부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의 손에 이끌려 돌아간 후 더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통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안 좋은 결과가 생겼다면 볼 낯이 없어서라도 찾아오지 못할 텐데 아나무인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전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때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저와 함께 있는 것이 많이 위로가 되었는지 그새 더욱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제게 자기가 대신 아빠를 조금 더 미워해 줄 테니 저는 미움은 조금만 하라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 가슴 따뜻했어요.
내 자식이라는 건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따뜻한 거더라고요. 저도 제 부모님의 자식이라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도 여전히 염려하시고 또 어린 자식인 것처럼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정말 무한대라는 표현이 꼭 맞네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오해하거나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부모님도 제가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며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말끔히 정리된 이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손주들이 눈에 밟혀서 멀리 떨어져 지낼 수가 없으시다나요? 처음 제가 이혼할 때 아이들을 다 품는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만든 못된 전남편의 핏줄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만 못 봐도 애가 타시는지 바로 옆집도 아닌데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그뿐이겠어요? 주말마다 저에게 기분 전환하고 오라면서 아이들을 종일 봐주기도 하세요. 우스갯소리로 항원 육아를 해도 이 아이들 웃는 것만 보면 살겠다고 하실 정도니 애정이 아주 남다르세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네요.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길러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재혼하고 또 이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우여곡절도 저를 한층 성숙하게 해주었지만 제 혼자 힘으로 아이들까지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 제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 길러주실 때 어떤 심정이셨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비로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저도 다시 느끼고 저의 아이들까지도 느끼게 해주신 부모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효도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제 사연을 들으신 후 부모님이 떠오른다면 안부 연락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만 헤아려도 효자다라는 속담이 있죠.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바쁠까봐 전화하는 것도 눈치를 보시고 자식의 일상을 자신이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씀을 아끼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저도 이제야 효도를 하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해요. 그래도 그 덕에 제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애청자분들께서도 가슴 따뜻한 날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